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아주 즐겁습니다. 자, ELW는 합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적어도 헌풋, 싼 것만 막 잡지 않으신다 그러면 올라갈 때 콜이 강하고요. 하락할 때 풋이 강해서 돈을 잃을 확률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냥 합성은. 근데 뭐든지 5원짜리 싼 걸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대박은 날 수 있지만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일단 파생의 목적은 원금을 절대 잃지 않아야 되고요. 안전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이 날 때 한 방향으로 막 들어가기보다는 잃을 걸 잃으면서 정확하게 합성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풀이 종목. 또 여러분 성공풀이 종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재무구조 속에서 우량주가 다가 아니죠. 우량주는 삼성전자만 잡으셔야 되잖아요. 우량주가 아니라 저평가된 성장성에 무한히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조차도 자, 지분을 더 늘리고 싶은 이런 종목들로 자, 모아진 재무구조가 정말 안전한 현재 등급이 삐삐 등급일지라도 자, 일단 삐삐 등급에 대해서도 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 한은도 자금을 내서 삐삐 등급의 채권들을 자, 방어해 준다고 했지만 이미 방어가 들어가도 될 만한 회사로 하지 막 상장 폐지에 갈 정도로 재무구조가 엉망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빛을 발한 한 주가 됐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ELW는 합성이 나왔고 하락해도 안전할 종목이요. 이미 성장성이 다 예고돼 있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 주당 목표가도 엄청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합성 수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40% 정도에서 콜을 추가하였을 경우에 수익이고 추가하지 않았어도 콜풋 합성이 부합해서 조금 플러스였는데 그러고 나서 지난주 방송 이후에 화요일 날 확실하게 콜이 나왔고요. 수요일 날도 콜이 나왔습니다. 좀 작게. 근데 그것도 작지만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고요. 목요일 날 양풀이 축소가 잠깐 됐지만 금요일 날 지수 하락 시 풋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올라갈 때 콜이 움직이면서 적정 모습은 보여줬기 때문에 자, 합성이 마이너스가 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싼 것에 자꾸 넣기보다는 고점 높은 셋풋과 셋콜만 사면 상승시마다 수익을.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죠. 자, 등락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셋풋이 예를 들면 험풋이 10만 원 들고 있는데 셋풋을 30 들어가 버리면 합성이 나와버려요. 근데 셋풋을 과연 30을 넣을지를 판단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셋풋이 콜과 풋이 최근에 당월물 시작돼서 차월로 롤오버 하기 전에 이후에 당월물 시작돼서 들어간 콜과 풋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안전이 최고예요. 모험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면 들어가지 마셔야지 돼요. 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안전한 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7월물이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차월물, 즉 아직 당월물 시작하고 1주 지난주 지났고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래도 자, 차월물의 낮은 풋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90만 주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시장에 8% 이상을 내놨다 그러면 차월이 움직일 때 차월물로 안전하게 그때는 자, 한 달 반 동안 등락이 작은 걸 그때 바로 자금을 안전하게 늘려갑니다. 자, 첫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제 합성 수익이 나왔어요. 합성 수익이 나온 데다가 자, 재무구조 보면 저평가된 주식도 하락을 해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되는 게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100이에요. 이 손실의 100. 자, 손실이 100인데 수익이 70. 자, 손실이 100까지 갔다 그러면 수익이 7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자, 한 70, 60에서 머물러 버려요. 70이 됐다 그러면 얘가 40이어도 올라가는 쪽이 근데 70, 80 늘어나면 그때는 90, 100, 110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을 건 잃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비중은.
자, 그리고 손실이 마이너스 60인데 수익이 플러스 40이다. 이건 뻔한 거예요. 전날 얘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풀이가. 그러면 전날 올랐을 때 그냥 더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오른 만큼을 팔아 나가는 거예요. 오른 만큼을. 전날 한 40%, 50% 올랐다 그러면 오른 만큼만 다 팔아도 안 되고요. 오른 만큼만. 자, 오른 만큼만 오르고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좀 낮은 풋.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높은 걸 사가지고 가면 합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더욱 합성. 하지만 자금을 물론 여기서 지난주에 자금을 더 넣을 걸 하는 생각들 다 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지난주에 자금을 더 넣을 거이지만 130% 정도 투입이 됐어요. 130%의 투입이 됐지만 종가상에 장중에 사들인 거로는 130%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하지만 종가의 비중을 동률로 맞추니까 종가에는 항상 130% 이상은 많은 쪽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합성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콜 또는 풋이 상승 쪽은 빨라요. 이거는 등락이 없었을 때 우리 한 달 반 동안 등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자 공매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를 일찍 시작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긴가민가 뭐 또 이런 식의 뉴스도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환율이 평가절 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금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가 또 오늘도 나왔지만 그런데도 채권으로 자금이 좀 들어갔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50bp 이상은 자 연말까지 더 낮추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0.5%요. 자 0.5%는 25bp 즉 0.25씩 우리가 낮췄거든요. 2번 정도는 낮출 수 있는데 이번 달에는 다 낮춰질 걸로들 보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이러면서도 또 공매 얘기는 즉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도 우리는 3차 추경을 생각해야지 돼요. 3차 추경은 채권을 더 많이 푸니까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 유상증자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팔게 됩니다. 그때 그 판 물량이 주식으로 들어오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투자처를 찾느냐 아니면 나가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환율이 평가절 하가 돼 있어요. 전날보다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상반기 아직 마감은 덜 했지만 상반기에 58%의 채권을 푼다 그랬는데 추경까지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외평채 확보가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야지 돼요. 달러가 계속 평가절 하가 되고 있어서 원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가 자 100만 원 갖고 있었던 게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평가절하가 돼요. 그럼 더 달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외평채 일단 외평채 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빠져서 채권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겠죠. 팔고 그래서 재정 환율이라는 게 있고 고시 환율이 있고 지금 거래 환율인데 재정 환율은 오늘 엄청나게 환율이 올랐어도 저점이었습니다. 낮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 하해서 고시했다. 이제 재정 환율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ELW는 자 당월이 이미 등락이 나왔다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차월을 7월 달을 적극적으로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월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까지는 우린 130% 이상 더 들어가지 않으면서 차월이 거래되면 집중적으로 자금을 해지를 적극적으로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5대5로 오른쪽과 자 이거를 아신다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장중에는 자금 흐름으로 알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전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중을 철저히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5대5로 합성 수익이요. 한쪽이 오르는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같은 날 콜이 더 오를 거야 해서 들어가는 순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물론 20년물이 발행이 9천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수가 자, 올라가는 모습이 당연히 초장기째 발행이 들어가니 채권에서는 매도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자, 주식으로 투자가 안 되면 팔고 나간다. 하락이에요. 근데 추경도 있고 워낙 채권 발행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중의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5대5의 싼 콜과 싼 풋이 아닌 가격이 적정 250원 전후에 콜과 풋만 들어간다 그러면 자, 안전하게 수익 나는 만큼만 매도해 나가신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합성 수익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합성 수익이 자, 100. 예를 들어서 콜이 100 오르고요. 풋이 마이너스 50이면 자, 이게 손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이게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익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자, 바로 자금을 늘려야 되지만 자금은 분명히 7월 만기물이 182.5부터 305까지 돼 있어요. 이번에는 저점이 227.5인데 이거 3개월 동안 6월물, 5월물, 4월물 다 우리 3개월 전에 등락이거든요.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만기 다음 주에. 그러니 7월물, 8월물도 이렇게 잡혀 있고 9월물 정도만 돼도 더 등락일 수 있는 자금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합성수익. 근데 손실인데 그건 헌풋과 헌콜이요. 그러면 그때 저가 콜이 움직인다 그러면 롤오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차월이 시작 안 됐습니다. 저가 풋이 움직인다 그럼 롤오버 7월물로 매도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자, 원활하게 7월물이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 좀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손실일 때는 자금을 당월물도 130% 이상 안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합성 수익이에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플러스 난 것과 마이너스 난 거 보이시죠? 지난주 월요일 날. 자, 이날 발행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을 10년물 채권이 있었잖아요. 들어가면 코를 조금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수익이에요. 몰랐어도 여러분이 자, 당연히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아침장에 매수를 해서 발행시장이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지수 당연히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자, 오후에 매도가 됐다 하면 자, 아니면 매수 안 들어갔어도 오른 만큼만 얘 마이너스 잡힌 거에 의식하지 마십시오. 불과 10% 올랐어요. 그럼 시간 프리미엄까지 20% 매도를 해서 8대 10이어도 오른 만큼 뺐는데 그 다음날 지수가 올라도 팔이 충분히 올라가는 거죠. 자, 시간 프리미엄은 무조건 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동률을 맞춰놨습니다. 동률을 10대 10으로 콜을 하시면 40% 정도 더 들어가고 매도하고 10대 10 동률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날 뭐 지수가 그 다음날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동률을 맞춰놓은 이유는 지난주 월요일이 자, 만기 다음 주 첫 주예요. 보통 1주, 2주, 3주, 4주 요거나 5주 목요일 날 이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주 요 날이고 이제 지금은 오늘은 2주 날이에요. 근데 그래서 등락이 나왔을 때 오늘도 풀이가 까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풋이 축소. 지난주 금요일 날 풋이 상승한 거 대비 이렇게 되면 풋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콜하고 비슷하게 움직여버렸어요. 하락도 자, 막판에 갈수록 더더욱 콜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자, 이게 월요일입니다. 자, 가격대별로도 보세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렇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자, 똑같습니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19일 날 바로 이 105%의 합성은 자, 어떤 거는 105%가 더 넘어갔어요. 191짜리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저렇게 싼 것과 비싼 걸로만 보시면 안 되죠.
싼 것과 비싼 걸로 보면 자, 150%가 넘어요. 아니죠. 적정한 걸로 전날 200원대 정도 갖고 있었다 치고 전날 200원대 정도 갖고 있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전날 움직임 속에서 자, 이것도 한 200원대 정도 갖고 있었다 보십시오. 200원짜리만 돼도 거의 95%가 넘어갑니다. 근데 옵션을 기점으로 볼 때 105%의 합성이 나왔어요. 화요일 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날 코스피가 2.41 고점을 상승했고요. 종가의 2.25%예요. 상당히 상승해요. 그러니 이렇게 상승해서 프리미엄이 확 들어와 있죠. 많이 올라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가 자, 지금 올라가는 걸로만 봐도 전날 한 65원짜리, 100원짜리 요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150% 가까이 올라갔다. 그럼 그 다음날 지수가 떨어져서 시작하면 콜이 더 하락을 해야 돼요. 프리미엄이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만큼은 당연히 줄여줘야죠. 당연히 줄여줘야 되니까 비중이 뭐 7대 10이던 8대 10이던 콜이 오른 만큼 더 작아야 됩니다. 근데 풀이가 강한 구간이죠. 물론 평소 같으면 풀이가 강한 게 아니지만 한 달 반 동안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 달 반 동안 자 계속 프리미엄만 축소됐다가 7월에는 182.5부터 300이에요. 305까지 등록해 놓은 워런트가 상품이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은 이날 작은 상승에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41 오른 동안 자 코스닥은 하락을 자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때까지도 B급 채권에 대한 회사채, 기업업 CP에 대한 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자,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은행 그리고 한은이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이런 채권들을 방어해 줄 것이다. 안 그러면 디폴트요. 완전히 못 쓸 채권이 아니라 성장성이 있는 저평가된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 재무구조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자, 상한가도 많이 가고 자, 재무구조 좋은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 자, 이날 끝날 때도 자, 합성 수익이 누가 뭐라 그래도 고점에 높은 것만 갖고 있어도 자, 높은 거 요거 139% 자, 요 정도 되면 그리고 저점에 100원 떨어진 걸 기점으로 봐도 요 정도 갖고 있어도 95%가 분명히 자, 딱 봐도 플러스와 이게 합성 수익이에요. 어디로 갈지 판단하지 마시고 잃을 걸 잃어야지 확실히 법니다. 더 벌려 그러면 파생입니다. 수익은 무조건 이체. 자,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7%의 합성. 애매하지만 그 전날 아까 막 190%랑 보셨죠? 올라갔는데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0.43% 하락하면서 시작했고요. 시초가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고점 시 ELW 워런트는 전일 고점을 상향했어요. 풀과 지수는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에요. 고점 상승이 0.59. 원래 이렇게 되면요. 전날 2% 이상 오른다 그러면 홀이 수익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수가 한 4% 떨어지고선 하락을 하고 그 다음날 3% 올라가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풋은 더 떨어지고 콜도 안 올라가 버려요. 근데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4%는 우리 막 8%까지도 지수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결국 지수가 고점을 형성해서 그 전날 2.4% 종가 2.2%까지 갔는데 고점이 0.5에서 콜쪽 상승이 지수가 오를 때 이때 자금을 넣어도 된다. 그리고 확실한 구간이 되는데 자, 결국 장중의 고점 지수가 0.59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예전 같으면 0.59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7월물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227.5를 3개월 동안 저점이에요. 자, 이 저가 풋이 자, 이 풋이 저가가 이렇게 되는데 182.5까지 움직이고 고점이 305니까 엄청나게 등락일 수 있는 거죠. 근데도 당연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콜이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합성 수익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이 중요했습니다. 목요일 날 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제 상승이 끝났나 보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목요일 날 한번 딱 보여드리면
이게 22일 날 합성이에요. 잘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이날 또다시 0.77이에요. 아침에. 그리고 저점이 플러스 0.17이에요. 이제는 당연히 이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2.41 갔다가 고점. 그리고 0.5%. 다시 0.77. 자, 0.77%지만 우리 오르고 떨어진 거 엄청나게 4% 무슨 8% 마이너스 다 경험한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 0.77일 때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봐도 두 개가 약간 22%짜리 플러스가 없어서 그렇지 합성이 나오죠. 근데 3일 동안 콜이 올랐습니다. 동안 콜 상승. 원래 이렇게 되면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가 더 커야지 돼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20이 아니라 35 훨씬 더 프리미엄이 축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딱 하나밖에 답은 없습니다. 자, 공급을 많이 했구나. 공급을 많이 했다는 게 지수가 올라갔을 때 260, 코스피 200 지수로 본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갔을 때 풋 공급을 시장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만큼 콜로 그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똑같은 260에 풋을 풀어갖고 콜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콜을 이만큼 풀어가지고 시장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자, 요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바로 첫 주자에 자,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상승했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음봉이에요. 음봉. 이렇게 되면 콜은 더 많이 떨어져 줘야 돼요. 자, 근데 장중에 고점 대비는 장 끝났을 때 마이너스로 돌았었어도 나오고 그 다음날 장 때 음봉이 나온다 하지만 월요일을 기점으로 화요일 날 또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드디어 합성이 자, 예전으로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양매수가 힘들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양매수가 5원짜리도 아니라 자, 적정한 걸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자, 합성 수익이 75%는 평균이요. 낮은 걸로만 생각하면 130%, 154% 있지만 자, 우리가 5원짜리 갖고 그렇게 수익 내려면 안 되잖아요. 150%짜리 보면 65원 올랐어요. 그러면 전날 80원, 75원짜리라는 거예요. 자, 아니죠. 뭐 지금 같은 때 보실 수 있어도 그리고 하락하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 자, 그래서 200원짜리로만 뭐든지 자,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이건 파생이기 때문에 자, 한 200원짜리 기점으로 보신다. 그럼 140원 하락했을 때 100원 하락했다. 그러면 요거예요. 24, 43% 마이너스 200원짜리만 봤을 때 올라간 걸 그러면 200원짜리만 봤다. 그러면 185원 정도 올랐다. 그러면 요겁니다. 자, 요거 탈이. 자, 그냥 200원 이상으로만 봐도 합성 수익은 40%가 나오는데 옵션의 움직임에서 봤을 때 75%. 막 이걸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풋을 더 들어가야지 생각하면 하락은 35%고요. 요것도 지금 480원에서 200원짜리예요. 200원. 200원짜리가 하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원짜리가. 자, 가지고 있는 상 400원짜리를 갖다 265원이다. 이거 600원까지도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고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 154%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 거의 120%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적정한 200원짜리에서 출발을 해도 4, 50%의 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파생해서 4, 50% 작죠. 왜냐면 우리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45%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 콜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올랐고 뜨뜨무직하게 끝나서 이날 프리 축소. 그러면 적어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1.85 월요일부터 올랐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올랐던 걸로 기점으로 봐도
자, 3.5% 이상이 오르는데 1.85다 그러면 합성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비등비등 나와야 되지만 올라간 거는 75% 이상의 옵션도 합성 수익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러면 푼만 그걸 알았으면 자, 그거를 전부 다 빼버리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자금을 늘리냐고요? 아니요. 182.5부터 자, 움직임이 나오죠. 바로 305까지. 그러면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자, 바로 7월물, 우린 적어도 차월물은 만 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등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자금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ELW가 수익이 딱 났을 때요. 지금 세프과 셋콜, 지난달에 만기 다 돼서 롤오버 했던 싼콜, 싼풋과 싼콜이 아닌 헌거, 아닌 새 것들은 자, 오르는 거로만 봐도 오른 만큼만 팔아나가도 원금 회수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갔다. 근데 자, 더 많이 들어갈지는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진짜 달 땐 그땐 집중적으로 자금을 넣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어떤 악재가 폭락을 하든 그거는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 것이다 하잖아요. 것이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7월물은 적어도 이 정도 벌려져 있다. 그럼 수익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자금을 이제 정말 넣어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 넣어야 되는 시기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합성 수익을 자금을 넣고 줄이고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당월물을 빠른 감은 있지만 줄이고 차월로 충분히 해지 물량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제가 장중 지금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3772에 문자를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자, 선정을 해서요. 자, USB에 바로 ELW 자, 완성이 5강이 들어있습니다. 딱 들어버리면 지금까지 수익이 많이 났는데 막 났는데 그걸 다시 집어넣었다가 등락이 안 나와서 손실을 보거나 자, 더 갈 것 같다.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더 막 계속 붕붕 떠 있은 상태에서. 근데 딱 여기서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기준점을 맞춰서 자금을 줄여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자금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막 계속 올라가지만 조금씩 어디에 맞춰서 자금을 줄이면 내 수익금을 완전히 내 것으로 우리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완전한 적금 통장으로 내 돈이 될 수 있는지를 3772에 샵 하시면 USB를 이 USB에 있는 5강을 들으시면 자금을 언제 이체를 해야 되고 줄여야 되는 구간 그리고 프리가 축소되는 구간 그리고 ELW 용어부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합성 수익과 자금 줄이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자금을 줄여야 될지 뻔합니다. 어디에 맞춰서 줄여야 될지 그게 정확하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5번 정도 녹음을 교정하고 또 다시 이론을 강화하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줄여야 되는 구간을 바로 자, 헷갈리는 그 부분을 콕 찍어서 해놨기 때문에 3772로 문자를 주시면 선정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누구는 되고 근데 3772 보내시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서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주세우기가 이미 됐습니다. 저가 푸시 점차 단지 요게 아직 덜 움직였어요. 얘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200, 250, 막 이렇게 300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7일이 막내 푸시예요. 7일이 막내 푸시 올라가고 나면 더 하락을 한다. 지난번처럼 몇천 원짜리 우리 3,800 막 이렇게 거래를 돼요. 그걸 우려해서 7월은 지금 움직이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7월은 훨씬 만 편히 욕심을 내지 말고 양매수만 시장을 판단, 자, 자금 흐름을 환율 그리고 국채 여기에 움직이는 자금까지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지수가 오를지를 전날 판단할 수 없어요. 글로벌 지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장중에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장중에도 한쪽을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비중을 0대 10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도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이제 합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을 늘려야 되지만 차월로 늘려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7월 합성은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등락이 3월 20일까지 엄청나게 자금 등락이 커서 자, 지수가 하락할 때도 엄청난 수익을, 또 작년 말부터 지수가 상승할 때도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현금으로 이체하지 않으면 자, 한 달 만에 안 돼요. 그래서 봄날에 골방에서 자, 이 만회하려고 하느니 욕심을 딱 버리고 이체해 놓고 내 평균 자금으로 항상 12달 똑같은 자금으로 자, 매매하셔야지 돼요. ELW는 12달 중에 자, 4개월 중에 이 4개월이 합성 수익이 크고요. 또 합성 수익이 중간 정도 되고요. 나머지 4개월 중에 자, 11 중에 이 2달이 자,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때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이 2달이 수익을 완벽히 가져오지 못하고 원금 회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어느 달 그럴까요? 등락이 없었던 달? 아니죠. 큰 등락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등락이 나왔는데 봄철 골방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모든 풋 가격이 그리고 저가 풋을 등록을 못 해놓고 있다 그러면 원금 이체입니다. 자, 뭐든지 안심하고 붕 떠 있을 때 바로 위험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생입니다. 무조건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체해야지 돼요. 반드시 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7월 합성 콜이 190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리고 풋이 182요. 이 얘기는 막콜이 꽤 많다는 거예요. 막콜과 풋이 250에 콜과 풋이 있어서 대부분의 콜과 풋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요. 작년 같았을 때 3월달까지는 풋은 여기 지수가 움직였는데 그리고 콜도 위에 근데 전부 다 위에만 몰려 있었어요. 자, 풋도 낮은 게 없이 225고 근데 지금 풋도 182.5의 치월물이 나오는데 딱 봐도 합성이 딱 막콜과 막풋이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자, 딱 봐도 콜은 고점 대비 335 이렇게 풋은 305 자,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콜이고요. 이게 풋입니다. 여기서 풋은 182.5 콜은 자, 190이에요. 자, 이 정도의 등락이 충분히 나오고 이 중에 이제 요거에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포기하겠다고요. 험풋과 험콜은 여기만 놔도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이 높은 335 기대치잖아요. 우리가 맨날 등가격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5다 그러면 등가격이 여기서 여기 아니라 당월 초가 되면 시작하자마자부터는 한 3번째 정도 더 오를 것이야. 더 떨어질 것이야. 마이너스 3 정도. 그러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점차 그리고 점차 등가격으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등가격으로 맞춰가지만 얘가 움직임 따라서 콜도 더 안전한 걸로 풋도 더 안전한 걸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도 자, 콜 풋에 지금 움직임만 그래서 제가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일 때도 콜풋의 합성 수익이 나와야지 돼요. 플러스가 합성 수익이 정말 센 거, 정말 약한 거 대비로 봤을 때도 자, 여기 182.5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7.5 차이가 나요. 낮은 쪽에선 높은 쪽에서 보십시오.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움직임이 우리 이거 무시하고 잡아도 중간에 얼마든지 있어요. 자, 250을 기점으로 봐도 고점이 305까지 막콜과 맞붙, 저점을 봐도 190까지 막콜과 맞죠. 자, 웬만큼 등락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회수예요. 근데 등락이 안 나온 순간에는 막콜과 맞풋만 잡아도 합성 수익에서 플러스가 나온다고요. 왜냐면 오르는 쪽이 강하고 자, 하락한 쪽은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적어도 등락이 오른만큼만 빼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이게 석 달 동안 이 저점이 227.5에 붙여져 있어요. 폭락을 해도 저가로 갈아탈 수가 없다고요. 자, 3,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게 쉬울까요? 거래 소멸이 와버려요. 왜냐면 이미 회수가 다 됐기 때문에 풀질 않는 거죠. 공급자. 근데 지금 같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227.5가 아니라 210까지만 있었어도 충분히 프리 축소 구간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당월물이 등락이 세게 나와도 아닌 건 아니에요. 차월이 거래가 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7월이기 때문에 자금을 들어가야 되는 날짜. 자, 물론 182.5가 풀리기 시작했고 190도 생각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 어느 정도의 가격 유지를 즉 밑에서부터 만약에 푸시요 한 5원이든지 10원이든지 위에 거 올리나 마나요. 지수가 떨어진다 해서 5원짜리가 올라가면 순서대로 다 올라가야 되고 떨어진다 그러면 순서대로 다 떨어져야 돼요. 저가 풋과 저가 콜이 차월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레인지를 즉 등락이죠. 등락이 요만큼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월로는 한 130% 정도만 매매하시고 차월로 만약에 당월에 여기서 방향이 쏙 나와버려요. 지수가 오르든지 풋으로 그러면 매도 못한 물량은 차월로 롤오버를 해서 들어가 놓으시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나서 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콜이 10개 있는데 풋이 2개예요. 왜냐하면 8개는 풋이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이 동률을 잡는다 그러면 이 팔만큼은 차월로 가지고 있어도 그 대신 높은 걸로 갖고 있어야죠. 안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차월은 자금을 좀 더 집어넣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ELW 움직임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자, 샵 3772로 보면 이때 합성 수익을 언제 더 넣을지,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방향을 줄이면 이걸 두려워하세요. 콜 10대 풋이 12원대 수익이 나서 2로 줄였을 때 얘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합성을 해요. 근데 5원짜리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런 구간에서 자, 채워놓고 싶은데 당월은 두려워요. 이때 차월을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도 자, 보시면 자금을 3772로 문자를 보내시면 USB에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보내주시면 분명히 채택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는 바로 성공풀이 주식 단타입니다. 그러면 테마나 이슈요. 다 나와 있어요. 어디 검색에 들어가도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보통 왜 대장주를 잡아야 되냐 어떤 게 진짜 테마냐 그러죠. 이미 진짜 테마는 진짜 자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 재무구조도 엉망이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테마에 움직인다 따라가요. 따라가지만 얘는 완전히 추락을 해버립니다. 바로 무섭지만 요거 자, 테마주라 그래서 자,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딱 사셨대요. 근데 지금 잘 들어가더라고요. 막 하한가에라도 팔까요? 거래 정지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금융 비용 부담이 8.46이에요. 8.46. 자,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3개월에 한번 이자를 낸지 뭐 분기별로 낸지 봐야 되겠지만 8.46이요. 영업활동 현금을 넣은 마이너스인데 부채 이 이자를 8.46으로 우리가 보통 자 글로벌 정도 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수익을 15% 정도 보는데 우리는 한 10%만 돼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자를 10% 줘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부채가 765에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현금 유보율이 38입니다. 자, 이 회사가 물론 엄청난 투자를 한다. 자, 엄청난 투자를 하면 이렇게 단기적인 금융 비율 이자를 내지도 않아요. 이거보단 낮아야지. 장기 대출을 해주죠. 이거는 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들어가서 딱 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6%입니다. 자,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하나.
자, 적자 기업이 2년이면 손을 대지 말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적자 기업이. 물론 흑자가 좋죠. 흑자 기업. 굳이 흑자에서 더 늘어난 게 좋지만 그걸 먼저 적자 기업을 논할 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률과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률이 5% 이상이다. 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유보율 갖고 있는 돈 물론 많아야 되겠죠. 뭐 무증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부채. 자, 여러분 자산은요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금 플러스 부채 이게 바로 자산으로 들어가요. 자, 100억이 부채고 자본 지금 가지고 있는 자, 한 뭐 10억이다. 그럼 1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채도 자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자를 2번 했어도 자, 마이너스 딱 보이잖아요. 왜 2년 안 좋냐? 영업활동 현금은 누구나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구나 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마이너스 기업인데 저거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거나 아니요. 마이너스 B등급의 회사예요. 근데 우호 지분을 늘려가요. 몇몇 거기다가 딱 MOU를 하면서 발행을 했는데 MOU 발행한 회사는 1 정도의 지분을 늘리는 거고 자 그리고 대주주는 5 정도 늘리는데 얘는 한 0.5 정도 이자를 붙였어요. 그래도 자 그럴 경우에 선택의 권리는 있지만 당연히 이 기업은 실적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적자 2년 동안의 적자 기업은 안 된다는 자, 그 회사 2년은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봐야죠. 8%씩 냈는데 만약에 매달씩 1년 내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이 10%여도 수익인데 금융비용으로 10% 나간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매출 원가를 보면 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럼 막 1,400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당연히 투자 못하죠. 있는 것도 팔아야 되는 판에 전혀 가게 갖고 있다 10호까지 자 10호점 9호점 팔으면 막 팔아야 할 때 투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인 것보다는 자 금융비용이랑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되고 지분을 확보 들어가느냐가 바로 테마주냐 아니냐로 논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자,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환사채가 있고 신주인수권이 있어요. 판단하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자, 전환사채는요. 사채랑 돈을 빌렸어요. 주식 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딱 전환을 하면 사채는 없어져요. 그리고 주식은 남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사채하고 신주인수 옵션이 있습니다. 자, 받을래? 주식을. 그래도 주주로서의 가능이 없어요. 워런트만 받게 돼요. 의결권이 없다는 거죠. 전혀. 자, 여기서 사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정확하게 이제 재물을 봐야 되지만 모 아니면 도요. 자, 주가를 사채업자가 올리든지 근데 안 받아. 안 받아 해버리면 회사가 받아요. 자, 여기에도 약정이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회사가 받는데 회사가 비율로 해서 딱 금액이 아니에요. 그만큼만 받아주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1,000원짜리 주식 10개를 회사에서 10개만 받는다 그럴래요? 아니면 10,000원짜리 주식 10개를 받을래요? 회사 입장이면. 자, 1,000원짜리 주가가. 근데 이럴 때 바로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이 급등을 했다. 근데 며칠 뒤에도 유지가 돼야 되는 종목을 사는 거죠. 막 상 갔다가 똑 떨어진다. 그거 그러면 잘못 본 거예요. 단순히 영업활동 현금으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성공풀이는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을 풀이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업이 마이너스, 적자 기업이 뭔데요? 그리고 등급이. 그러면 여러분 코스닥이던 AA 등급만 들어가야 되네요. AA 마이너. 기간산업자금 40조가 투자한다고 했지만 또 A도 들어가지만 회사채 CP요. 만기가 돼서 들어왔는데 만기를 못 해주면 땅 팔아갖고
그걸 갚는 거고, 근데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성공풀이 종목 중에 움직임이에요. 물론 자, 이 종목들의 흐름은 자, 한 요 날 정도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매수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절대로 급등주가 엔지스테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급등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런 경우에는 자, 요런 경우에도 보면 거래량이 늘면서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래도 뭐 차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차트가 이런 기법 저런 기법이 많을까요? 명확한 게 없으니까요. 명확한 게. 하지만 명확한 건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성장성의 재무구조예요. 성장성. 우량주가 꼭 오르는 건 아니에요. 우량주가 오른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SK하이닉스만. 저평가의 성장이 될 만한 자, 이런 종목이 이미 대주주가 지분을 확보해 놓으면 테마가 엮였을 때 품절주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 않아서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로 이런 성공풀이 종목, 자, 재무구조는 단순히 마이너스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성공풀이를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자, 재무구조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때 반드시 재무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자, 여러분이 성공풀이를 봤을 때 정말 성공을 하려면 풀이를 하셔야지 돼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도 계속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지분을 확보 들어가요. 자, 근데 단순히 뭐 임상을 한다. 그리고 뭐가 자, 잘 될 것이다. 무슨 5G랑 연결될 거다. 이런 쪽. 자, 여기에 풍력과 연관될 거다. 남북 관련주가 될 거다. 그런데 하나도 대주주는 게을리 지분 확보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올라갔을 때 외부에서 팔고 지분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당연히. 자, 그래서 플러스면 좋지만 적어도 대주주가 지분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 반드시 뉴스는 나오기 마련이에요. 실적이 좋아졌다, 매출이 늘었다, 원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자,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이 됐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다 자, 했는데 하나도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투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뿐인 거예요, 말뿐. 자,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풀이는 바로 재물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풀이를 하시면 반드시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죠. 엄청난 수익 전에 우리는 안전한 반드시 수익이 아니에요. 반드시 안전한 회사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에 저평가의 성장성이 남아있는. 자, 우리가 여기서 쉽게 단순히도 여러분들께서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듯이 뭐든지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재무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